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강사 이강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할 거예요. 주변에 벌써 있는 이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제 이 자격증 취득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되게 값어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문계 친구들한테는 대학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만약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산점도 붙고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됩니다. 적어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특히 고등학생들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뭘 알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강은 이제 한 강의당 웬만하면 시간은 제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는 뭐 한 강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오늘 컨디션 좋다 이러면은 한 2, 3강 정도 들으시면 뭐 하루에 적게는 30분 뭐 많게는 뭐 1시간 반 정도까지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강 시작하면 자, 처음에 이제 제가 과목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이제 처리를 하는지 컴퓨터의 특징들 그리고 컴퓨터가 예전부터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1강에서는 그래도 1강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제가 컴퓨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강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자, 과목 설명에서 제가 어떻게 접수하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1강은 좀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설명부터 할게요, 여러분. 자, 주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게 치면 나오니까 일단은 뭐 직접 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서 개인 회원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해서 이제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시 정시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상시 시험으로 접수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상시 시험을 좀 더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뭐 그거랑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비슷하게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상시 시험으로 접수했을 때 뭐 합격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시는 1년에 2번밖에 안 봐요. 뭐 예전에 3번 정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신유형 같은 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배웠던 내용이지만 살짝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하나의 팁이었고요. 뭐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접수하고 싶은 날짜에 잘 맞게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컴퓨터랑 능력은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실기를 먼저 공부하고 싶다. 나는 뭐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게 더 자신이 있다. 컴퓨터로 뭐 함수 입력하고 뭐 이것저것 컴퓨터로 다루는 게 난 좀 더 자신이 있어서 실기를 먼저 공부하고 싶다. 물론 공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실기부터 시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실기부터 하셔도 뭐 필기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 과목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실기를 완벽히 한다고 해서 필기를 붙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 먼저 하고요. 필기 이제 과목 다 끝나면 실기 수업은 다른 영상으로 이제 뵙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필기는 그럼 어떻게 합격을 하냐?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 20문제고요. 한 문제당 5점, 총 100점입니다. 자, 이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엑셀을 의미해요. 엑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도 20문제, 한 문제당 5점, 총 100점입니다. 그러면은 몇 개를 맞아야 합격이냐? 자, 개수로는 24개고요. 두 개 합하면 40개잖아요. 40문제 중에 24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에요. 딱 24개까지도 합격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60점이에요. 얘 60점, 얘 60점. 자, 그렇게 하면 합격이고, 각 과목마다 꽈락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과목이 너무 자신이 있어. 그래서 20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 과목에서 4문제만 맞으면 24개잖아요. 근데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각 과목마다 이제 이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 과목은 잘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과목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을 시켜주자. 뭐 왜 맞는지 모르겠죠, 이런 제도를. 어쨌든 자, 그래서 한 과목당 적어도 8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점수로 따지면 40점이겠죠. 그러니까 40점 미만, 그러니까 40점보다 아래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개 맞고 7개 맞아도 24개보다 3개를 더 맞는 점수지만 그래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8개 맞아도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16개니까 24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8개를 맞는다는 가정하에 총 개수가 24개 이상, 그러니까 점수로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실기는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자, 여기다 함수 적어도 2개 이상이라고 제가 써놨죠. 왜냐면 함수가 하나당 8점이고요. 5문제입니다. 그럼 8로 40. 그러니까 함수를 다 틀리면 떨어져요. 한 문제만 맞고 나머지 다 맞으면, 함수에서 다 틀리고 한 문제 맞고 나머지를 다 맞아도 68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적어도 나머지가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2개 이상은 맞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3개, 4개, 5개 맞으면 조금 안전하게 붙을 수 있다. 근데 필기에서는 함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많이 나오면 4-5문제 나오고요. 적게 나오면 뭐 2문제까지도 나오니까 만약 함수가 자신 없다면 실기 과목 넘어가셔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필기 때 함수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실기를 좀 더 빠르고 잘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써놨죠.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필기가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필기를 합격하셔야 실기 접수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2급뿐만이 아니라 1급까지 이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1급 필기를 합격하시잖아요. 1급 필기는 총 3과목이거든요. 지금 2급이니까 1급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뭐 그것도 까락 있고 걔도 6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급 필기를 취득하시면 2급 실기도 볼 수 있고요. 1급 실기도 볼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근데 2급 필기보다 난이도는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 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목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 1과목은 뭐 컴퓨터의 개념이 원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영체제거든요. 자, 운영체제, 뭐 윈도우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PC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뭐 저희 나라 말로 다중매체라고 하죠. 뭐 영상, 소리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정보통신,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1과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엑셀을 이제 작성할 때 가장 작은 요소가 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화지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방법, 수식 및 함수,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데 일단은 수업 때는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시면 얘보다는 다른 곳에서 점수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필기는요. 분석 작업, 그 다음에 뭐 출력,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기능이 별도로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 2문제 적어도. 차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앞으로 뭐 정말 제 수업이 정말 좋고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많이도 들으면 뭐 4-5개 이렇게 들으시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더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쵸?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자 그쵸? 단점이죠. 직접 얼굴 보고 하면 더 좋은데 저기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이 하얗진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천장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조명빨이라고 하죠. 그쵸? 제 얼굴을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많이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1과목 컴퓨터 1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트죠. 컴퓨터의 개념 및 원리. 자, 컴퓨터란 뭘까? 뭐 EDPS, ADPS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다 컴퓨터란 뜻입니다. 계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 하나의 전자 계산기. 이게 그냥 컴퓨터다. 입력되는 명령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자기기.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뭐 컴퓨터의 개념 같은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이런 흐름 파악하기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뭐 모니터, 본체 이러니까 저도 이제 물어봐요. 얘들아, 뭐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니?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 키보드요, 마우스요, 혹은 뭐 본체, 모니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하드웨어의 구성. 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돼 있다고 했죠. 자, 하드웨어는 뭘까? 자, 물리적 장치예요. 저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하드웨어예요. 자, 컴퓨터 여러분들 모니터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한번 만져보세요. 만질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을 때 뭐 마우스로 조작하시잖아요. 키보드도 만지시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뭐 너무 이뻐. 쓰다듬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그 게임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과 뭐 물리적 장치 이렇게 나뉩니다. 자, 크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과목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죠. 자, 그럼 기본 원리엔 뭐가 있을까? 자, 이진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진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0과 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등장을 안 하죠. 자, 저희 십진법을 쓰잖아요. 평소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십진법은 뭐가 10이죠? 10이 10이죠. 근데 이진법은 2가 10이에요.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0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올라가서. 어쨌든 자 0과 1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럼 이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컴퓨터는 모두 예전 컴퓨터부터 다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로를 가장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진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하면 이제 가장 안정적인 회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 지오라는 뭐냐면 잠깐 펜을 쓸게요. 자, 일단 컴퓨터가 그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자,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넣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뭐 하냐면 처리를 합니다. 처리. 이걸로 쓰기 힘드네요. 처리를 해요. 그럼 처리를 하면 이 자료가 이제 가공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나오냐? 정보가 나와요. 자, 물론 이 자료를 넣는 과정, 그다음에 정보를 빼내는 과정, 처리하는데 뭐 쓰이는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도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뒤에서. 일단 이렇게만. 왜냐면 이제 GI, GU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GI, GU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garbage, 뭐 쓰레기란 뜻이죠.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자, 그러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 같은 자료를 넣어요. 어떤 정보가 나오죠? 쓰레기 같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넣어야 나오겠죠. 그래서 수동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럼 정확한 자료를 넣으면 정확한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자료를 넣으면 쓰레기 같은 정보가 나오고요. 처리를 해서. 정확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바로 GI, GU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라고 컴퓨터의 이제 흐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의 특징은
뭐 자동성, 이 자동성은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엑셀 같은 경우는 자동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수식에 는 한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숫자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계산돼서. 그런 것들은 자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 자, 이런 기능이 바로 특징이 자동성. 자, 정확성, 아까 설명했죠, GI 지우에서.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신속성, 처리가 되게 빨라야 돼요. 느린 컴퓨터 쓰고 싶어요? 쓰고 싶지 않죠. 뭐 다운을 받는데 뭐 다른 빠른 컴퓨터는 뭐 10분 만에 다운로드를 받는 걸 뭐 한 50분이 걸린다. 저도 그런 컴퓨터 써봤거든요. 진짜 그냥 컴퓨터 한 대 사고 싶더라고요. 음. 자, 호환성. 호환성이란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통한다는 뜻이에요. 자,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량성은 이제 대용량, 이제 용량이 많다. 컴퓨터 뭐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떤 자료를 다운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컴퓨터는 좀 쓰기 싫죠. 그래서 용량이 좀 큰 컴퓨터. 자, 이런 게 이제 다 특징입니다. 범용성. 자, 호환성은 공유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 어디서나 이제 호환이 된다.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범용성은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육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자, 아니면 게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걸 범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답 피하기라고 적어놨잖아요. 창조성은 인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뭘 창조하진 않아요. 인간이 창조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지, 스스로 처음부터 창조하고 만들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이라는 게 만약에 보기에서 나오면 컴퓨터의 특징이 아니다, 인간한테 있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컴퓨터는 일단 기계식 계산기랑 전자식 계산기로 나뉩니다. 자, 기계식 계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생활 전에 사용된 계산기, 전자식 계산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계산기인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는 없고요. 이제 발전 단계예요. 여기가 이제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한 계산기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문제. 자, 밑줄 친 것만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파스칼이라는 분이 뭘 만들었냐? 치차식 계산기라고 만들었는데, 이 파스칼의 계산기, 이 파스칼의 컴퓨터는 가감산이 가능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이 가능한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놓으면 되냐면 파스칼 가감산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돼요. 라이프니츠라는 분은 가감승제라고 해서, 가감산이니까 가감은 아시죠? 더하고 빼고, 승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능한 계산기가 나와요. 얘는 솔직히 말해서 파스칼의 계산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파스칼의 가감산은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보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파스칼은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오답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보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가감승제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홀러리스 천공카드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자, 천공이라고 하죠. 구멍을 뚫는 것. 그 펀치 있잖아요. 그 누르면 피슉 피슉 소리 나면서 이제 구멍이 뚫리잖아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미국 국세조사에 사용을 했어요. 홀러리스 천공카드. 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파스칼 가감산, 라이프니츠 가감승제, 홀러리스 천공카드. 얘네들이 위주로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얘네들이 이제 보기에 나오죠. 뭐 오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뒤섞여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많이 안 나와요. 얘네 컴퓨터 발전 과정에 전자식 계산기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식 계산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의 이름이 답이 된 적도 많아요. 자, 일단은 삼형제 악, 삭, 박. 제가 삼형제라는데 사형제죠. 근데 유니방 1보다는 일단 유니방 1은 지우고 유니방 1은 따로 별도로 외워주시고요. 일단 나온 순서는 이렇게 하지만, 자, 악삭박 삼형제라고 좀 외워주세요. 악삭박 삼형제. 악, 삭, 박.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악삭박 삼형제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이거 지우는 거 있죠. 자, 악삭박 삼형제 중에 첫째가 이제 n이 악이죠.
아이고, 전 페이지로. 자, n이 악이 이제 첫째예요. 자, 전자식 계산기에서. 자,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 첫째니까. 악삭박. 그쵸? 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실생활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애니악이란 컴퓨터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덩어리가 컸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했습니다. 방의 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달라고 해도 안에 넣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덩어리가 되게 컸다. 최초의 계산기다 보니까,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 자, 그럼 에드삭. 에드삭은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되게 규모가 작아지겠죠. 이때부터는 뭐 사람들도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죠. 자, 에드삭은 윌키스와 모리스라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폰 노이만 동그라미 쳐놓고요. 폰 노이만이라는 분은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한 문제는 아니죠. 그럼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에드삭이란 컴퓨터는 윌키스와 모리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폰 노이만이 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억울하겠죠.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에드팍이에요. 그게 바로 에드팍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에드삭에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안정했겠죠. 그래서 에드박에서는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까 제가 컴퓨터의 원리에서 이진법이란 말을 잠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는 다 이제 회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진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진법을 사용할 때 이때부터는 에드박부터는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박 1은 이제 중간에 껴있긴 한데 최초의 상업용 전자식 계산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쳐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 듣고 잘 모르겠으면 동영상의 또 장점이 뭡니까? 뭐 여러 번 이제 돌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충분히 금방금방 취득할 수 있으니까 저 믿고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뭐 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못 믿어오면 수업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귓속에 들어와요? 아니죠? 자, 저 많이 믿어주시고 제가 그래도 경력이 컴퓨터 쪽에서 10년이 넘고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뭐 불러주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첫 시간 1강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